GDP 국내 총생산 1조 6,732억 6천만 달러. 세계 13위. 해외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한국 경제의 뿌리를 지탱해온 100년 기업. 그 성장 동력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인 100년 기업의 기업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 첫 번째 기업은 설탕 회사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삼성이다. 연매출 400조 원 이상,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1등 기업이자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 그 출발은 대구 서문시장의 문을 연 한 작은 상회였다. 일제강점기였던 1938년, 29살 청년 이병철은 자본금 3만 원으로 삼성 상회를 열고 제면기와 제분기를 들여 가느다란 겉면인 별표 국수를 만들어 팔았다. 생산 시설을 확대해야 되겠다. 생산 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익 많이 나는 것, 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근은 1953년 부산 점포동에 삼성그룹의 모태 기업이자 최초의 제조업체인 설탕회사를 설립한다. 믿고 찾는 백설표 제1제당. 당시 수입 설탕은 비싸기도 하고 매우 귀해 서민들이 먹기 어려웠다. 그런데 수입품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에 단맛도 비슷한 국내 설탕이 출시되자 인기가 치솟았고 큰돈을 번 100년 기업은 섬유사업, 전자사업의 기반을 세울 수 있었다. 국수와 설탕, 그것이 100년 기업 역사의 시작이었다. 100년 기업의 기업가 정신 첫 번째, 인재 제일경영. 주위 사람들에게 1년직에는 곡식을 심는 일이요, 10년직에는 나무를 심는 일이며 100년직에는 사람을 기르는 일이다. 이는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이 평소 자주 인용했던 격언이었다. 그는 기업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며 인재 제일주의를 기업관으로 앞세웠다. 유능한 사람은 굉장히 액기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갖고 오는 것이나 나무를 갖고 오는 것이나 또 사업을 한 것을 밑에 경영자를 갖고 오는 것이나 그 원리는 뭐 똑같다고 봐야 되니까. 실제로 그는 최종 면접마다 빠지지 않고 직접 참석할 정도로 인재를 뽑는 일에 열정이 많았다고 한다. 그렇게 사람을 깐깐하게 골라 썼고 대신 한 번 뽑은 사람에겐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1975년 국내 최초로 공개 채용 제도를 도입했고 이런 인재 제일주의 경영은 이건희 선대 회장으로도 이어졌다. 1995년 신입 공채부터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열린 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학력, 성별, 불합리한 인사차별을 타파하고 열린 인사를 통해 능력급제를 전격 시행한 것이다. 현재까지도 이런 인재제일 철학을 이어오며 100년 기업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밑거름으로 사람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100년 기업의 기업가 정신 두 번째,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40대 젊은 나이에 이병철 회장에 이어 기업 총수 자리에 오른 이건희. 그는 1987년 취임 당시 연매출 10조 원에 불과하던 기업을 30년 후 연매출 400조 원으로 무려 40배 가까이 성장시켰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회장 이건희. (1990년대) 초반 이건희 전 회장은 전 세계 전자시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놀라운 현실을 눈으로 확인한다. 수출한 제품이 판매가 안 돼 바이어의 창고에서 먼지가 쌓인 채 무더기로 있고 불량품이 많아 쓰레기 취급받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92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불면증에 시달렸다. 이대로 가다간 삼성 전체가 사그라들 것 같은 절박한 심정이었다. 하루 4시간 넘게 자본 적이 없다. 그의 체중이 10kg 줄었다.
세계 인류가 돼버리면 여러분 평소 노력에 이익은 전부가 3배에서 5배 나게 돼 있어. 1등만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조직의 강력한 변화를 촉구한 이건희 전 회장. 199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보다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OEM 방식의 생산이 위주였다. 하지만 그는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길러야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를 위해선 변화와 혁신이 절실했다. 이와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바로 애니콜 휴대폰 화형식이다. 1994년 백년기업은 야심차게 무선전화를 출시했다. 하지만 초기 모델이었던 탓에 제품 불량률이 11.8%에 달했다. 이듬해 1월 그는 불량 제품을 모조리 수거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리고 수거된 불량 휴대폰 15만 대는 구미사업장 운동장에 차곡차곡 쌓았다. 당시 시가로 50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물량이었다. 그리고 임직원 2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휴대폰을 해머와 불도저로 산산조각 내고 부서진 휴대폰에 불을 질렀다. 나에 대한 분신인데 이것들이 다 타 들어가는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아팠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표현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날 자리에 모여있던 임직원들은 500억 원어치의 휴대폰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전체 삼성으로 퍼집니다. 우리 회장님 진짜 무서운 분이다. 500억 원어치 휴대폰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다 태워버렸다. 품질 불량 내면 우리 잘못하면 집에 간다. 그 다음부터 삼성은 품질. 회장이 그렇게 원했던 품질 강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최고가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다. 이후 불량률은 전년도에 비해 50%까지 줄었고 현재 백년기업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백년기업 기업가 정신 세 번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승부수를 던져라. 백년기업이 오늘날 위상에 있기까지 그 배경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기업가의 승부사 정신이 있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반도체다. 1970년대는 오일 쇼크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했던 시기로 삼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업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고 그것은 곧 위기였다.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모든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때 이 경박 탄소, 이익 많이 나는 컴퓨터, 반도체 이걸 이익 많이 나는 제품을 개발해서 그걸 하여금 수출해서 거대한 과도액을 많이 얻는 것이 GNP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외화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1974년 이건희 회장은 곧바로 자신의 사비를 털어 파산 위기에 처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다. 반도체라는 이름도 낯선 시절 임직원들이 모두가 반대했던 일이다. 하지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승부수를 던진 백년기업. 그리고 1983년 이병철 전 회장은 오랜 고심 끝에 반도체 산업 진출을 결심하고 선언문을 발표한다. 그의 나이 72세였다. 그리고 6개월 만인 1983년 12월 백년기업은 64K D램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다. 국내 최초이자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 개발 성공이었다. 설탕 회사에서 첨단 기업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백년기업 기업가 정신 네 번째, 다리가 없더라도 건너가야 한다. 반도체 개발에 착수 후 야산을 깎아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야만 했던 백년기업. 64K D램 반도체 공장 제1공장이죠. 1공장을 6개월 내에 완성시키라.
6개월이란 촉박한 시간에 공장 건립을 추진한 이유는 당시 시장 상황 때문이었다. 1983년은 64K D램이 없어서 못 팔 때였다. 따라서 호황기가 끝나기 전에 시장에 진입해 막대한 시설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최소 18개월 이상 걸릴 거라 장담했던 공사를 6개월 만에 끝낸 백년기업. 하지만 막판에 일이 터졌다. 충격과 진동에 약한 반도체 장비 특성상 공장 진입로가 포장도로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장비는 이미 김포공항에 들어온 상황. 결국 전 직원들이 밤샘 작업을 해 4km 비포장도로를 평평하게 다졌다. 이 일화는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있다. 현재는 우리 한 달 정도 해야 되는 일을 뭐 야간서부터 해서 그 전날 야간서부터 해서 오전 그러니까 한 12시간도 안 돼서 아마 그걸 다 완료를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다리가 없더라도 건너가야 한다는 의지와 경영 철학으로 전 직원이 뭉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빨리 공장을 지은 것이 24개월, 일본에서는 16개월.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번보다 3분의 1 앞서야 되겠다 해서 6개월에 완료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좀 믿기 힘든 얘기인데 그러나 신화 중 하나예요. 그리고 10년 후 1993년 백년기업은 전 세계 반도체 D램 시장에서 1위에 오른다. (2024년 8월 1일) 기준 삼성의 시가총액은 549조 2,700억 원.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기관 산업이다. 백년기업이 당시에 던진 승부수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 없이는 도태되고 만다는 경영 철학. 위기 때면 어김없이 발휘된 승부사 기질. 이것이 오늘날 백년기업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단단한 디딤돌이 아니었을까.